안녕하세요. 초이스키 김초키입니다. 스키 독학 2-3편 장비 설명. 장비 설명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건 폴인데요. 폴은 이렇게 좌우로 한 쌍을 쓰는 게 정상이에요. 간편하게 한 개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은 가장 아래쪽에 이 초크가 있어요. 초크는 뭉툭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날카로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늘을 향한다거나 측면을 향한다거나 하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찔리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으로 이렇게 동그란 거는 스노우링이라고 합니다. 스노우링은 이 초크가 눈을 콕콕 찌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은 이 스노우링은 눈이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이게 없다면은 이 눈이 여기까지도 찍힐지도 몰라요. 그러면 폴이 안 빠지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이 샤프트는 키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되고요. 이 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조절이 안 되는 형태의 폴이고요. 이 폴은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네, 길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죠. 자, 키에 따라서 이제 폴 길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은 폴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요, 스노우링을 이 주먹으로 이렇게 초크와 함께 잡아주시면은 이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길이를 조절해 주시면은 본인 키에 맞는 폴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검은색 이 손잡이는 그립이라고 합니다. 네, 손잡이에요. 그냥 손잡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립 밴드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폴을 놓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 그립 밴드를 이용해서 착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폴을 놓쳤을 경우에도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착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손목에 그립 밴드를 걸어 주시고요, 엄지와 검지를 넓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립 밴드를 그립과 함께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넘어져서 내 손이 이렇게 이 폴을 놔버렸어요. 그죠? 한번 놔볼게요. 네, 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그립 밴드를 활용해서 꼭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폴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스키가 있는데, 두 가지의 스키를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상급자용 스키고요. 하나는 이 초급자용 스키예요. 두 개의 차이는 일단 생긴 것도 많이 다르고요.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없지만은 타보게 된다면은 확실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스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께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때요? 두께 차이가 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런 걸로 초급자와 상급자 스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잘 모르겠다면은 초급자용 스키 혹은 상급자용 스키를 구분해서 받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초급자용 스키, 처음에 스키를 타게 되면 누구나가 다 초급자죠. 그래서 초급자용 스키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키는 이렇게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을 탑밴드라고 하고요, 뒤쪽을 테일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아치밴드라고 얘기하고요. 이 아치밴드에는 이 바인딩이 달려 있어요. 자, 바인딩을 보면은 이 화살표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앞부분, 앞바인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뒷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인딩, 뒷바인딩에는 이렇게 더듬이처럼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스토퍼라고 해요. 스토퍼는 말 그대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바닥에 보면 이 검은색 면이 탑밴드에서부터 테일밴드까지 쫙 깔려 있죠. 이 부분이 베이스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는 실제로 설면을 미끄러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집에서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얼음을 미끄러뜨려 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보셨나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놔볼게요. 네, 이와 같이 실제로 설면을 미끄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옆에 보면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사이드 쪽에 쇠붙이가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엣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엣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엣지를 사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위아래일 때는 이와 같이 크게 저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엣지를, 자, 얼음을 보세요. 측면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긁히는 소리가 나죠. 자, 이 긁히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은 바로 속도가 조절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키를 타고 턴을 하거나 이 에징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긁히는 소리가 설상에서 실제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긁히는 소리가 나게 컨트롤하고 있다면 분명히 속도가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키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는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착용하는 방법은, 자, 부츠의 앞을 보면은 여기 앞부분이 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앞바인딩과 뒷바인딩의 결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부츠 앞에 있는 이 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앞바인딩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뒷바인딩이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뒤꿈치를 강하게 밟아주면 이와 같이 탈칵 소리가 나면서 스키와 부츠가 이렇게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풀을 때는 폴에 초크 있죠. 초크하고 그 뒷바인딩의 홈에 맞추어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풀리죠. 자, 그리고 바인딩에는 가까이서 보면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바인딩의 강도가 강해지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바인딩의 강도가 약해지는데, 무엇가 강해지고 무엇가 약해지는지는 스키가 부츠가 아까처럼 잘 합체가 되었을 때, 그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스키와 부츠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스키 강도가 세지면, 바인딩의 강도가 세지면 분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스키 신체의 특정 부분이 상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실력에 맞는 강도를 꼭 맞춰서 타시길 바랍니다. 상급자일수록 강도를 높게 하고 초급자일수록 강도를 약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부츠 설명을 시작할게요. 부츠는 이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겉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의 형태로 딱딱한 재질의 형태로 있고요. 천으로 혹은 연한 플라스틱 뭐 이런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고 안에 발이 실제로 착용되는 장소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부츠 이 이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앞에 혓바닥처럼 보이는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은 정강이를 기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 발의 이 아래쪽에는 이제 발을 감싸주고요. 그리고 이 뒤쪽은 종아리가 이제 기대질 수 있게 하거나 종아리가
꽉 조여질 수 있게 하는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끈이 양쪽에 2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신고 벗을 때 여기 보면 끈이 양쪽에 2개가 달려 있죠. 이거는 신고 벗을 때 편리함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아웃쉘입니다. 아웃쉘에는 버클이 하나, 둘, 셋, 4개가 달려 있어요. 버클은 이 아웃쉘 겉면을 그냥 천으로 감싸는 것보다는 이 플라스틱으로 감싸기 때문에 강한 철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보다 강한 재질의 철을 이용해서 아웃쉘을 꽉 조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와 같이 벨트 같은 게 있는데요. 벨트 같은 거는 부스터라고 하는데요. 부스터를 채워서 당겨주게 되면은 힘 전달을 할 때 필요한 힘을 손실을 하지 않고 온전히 더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너와 아웃쉘을 이렇게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합체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죠. 이렇게 완성된 부츠를 신었다 가정하면은 여기 부츠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 이 부분이 스킬을 결합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스킬을 보면 여기 앞 바인딩과 뒷 바인딩이 있는데요. 이 부츠의 앞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과 그리고 뒤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잘 맞추어서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